네, 김진팔입니다. 오늘은 이 장소인데요. 여기. 네, 이 장소는 보시면 여기처럼 생겼죠. 네, 여기가 부셔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네. 한번 이 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는 쿠웨이트에 있는 살렘 에어베이스 여기 공군기지인데요. 거기 쪽에 있는 여기 이 장소가 뽀개졌답니다. 터키 매체 클래시 리포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쿠웨이트의 알살렘 공군기지에 대한 드론 미사일 공격으로 쿠웨이트 유로파이터 전투기 3대가 파괴됐고 이탈리아 항공기 2대가 손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런 거 또 미군 기지 또 공격당했다는 거 또 나왔고요. 네, 그리고 어제 F-35가 이제 추락했다고 하는 그 장소에 이 헬기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거 조종사를 비상 탈출한 조종사를 찾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에 이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공항에 착륙을 했으면 이럴 리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비상으로 이렇게 팍 탈출을 해갖고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는 여기 주베일, 제가 어렸을 때 사우디 바나나 먹고 싶었던 그 주베일, 그 근처에서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찾았나 봐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해보면 274km. 그러니까 요 해협 요 건너까지의 거리가 이 노란 거거든요. 274km 걸리는 요 정도 거리예요. ISW 지도를 한번 보고 가시면은 스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크라스나 리만 지역에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 아군이 되찾은 파란색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 바흐무트 근처인데요. 여기도 파란 거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프칸에는 여기도 파란 거 있는데 그리고 보그롭스크 변화가 없고 네르프로페트롭스크와 자포리자 지역에 여기도 파란 거 나타나고 있죠. 우크라이나군이 되찾는 거. 그리고 다시 또 자포리자 변화가 없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젤렌스키가 레바논에 제공했던 드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니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중동 전쟁에 참전하는 것인가? 이란 여성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고 있다. 슬픈 일이다.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있지 말고 빨리 해당 지역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갖고 또 한 방이 또 떨어지고 이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영상입니다. 빨리 그 현장을 벗어나야죠. 신속하게. 중동에 파견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미군이 이란 드론을 격추하는 방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타임즈가 전했다. 그러니까 막 미사일을 마구마구 막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샤헤도 하나 격추시키려고 7만 달러짜리 막 그런 걸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이스라엘 상공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집속 탄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공 미사일 안 올라가는 거 어제도 나왔죠? 예? 오늘도 나와요. 대공 미사일 안 날아가죠? 그냥 혼자서 외롭게 떨어지고 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장면을 여러 사람이 찍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테헤란 동부 주거단지 공습으로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긴급 대피 명령. 아랍에미리트 레시엘 카이가 거주민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란의 섬들을 겨냥가 이 시민들 도망가세요. 여기 우리 공격할 거. 이렇게 이란은 규칙을 잘 지키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그런 걸 안 지켜요. 그러니까 누가 강자예요 지금? 강자는 규칙을 안 지킨다. 약자는 규칙을 지킨다.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우리 규칙 잘 지키는 애는 싸움 못하는 애죠. 싸움 잘하는 애는 규칙 같은 거 안 지키죠. 자기가 규칙을 정하고 야 이렇게 해 하지만 자기는 지키지 않는 게 강자입니다. 여기서 강자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과 미국. 휘발유며 덩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니. 체코에 있는 이스라엘 무기 회사 누가 불질렀답니다. 그 영상인데 이제 자기가 자기네들이 하는 걸 찍었어요. 들어가서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는 거 찍었어요. 약 1억 달러에 달하며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전투 임무 중 어떻게 피격되었는지 밝히기에 긴급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F-117인가 그것처럼 이제 폐기되려나? 더 이상 안 만들잖아요. F-117. 지난번에 세르비아 어디서 공습하다가 추락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안 만들거든요. F-35도 이제 앞으로 안 만들게 될까?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 알리 모하마드 나메이니 장군이 오늘 새벽 순교했습니다. 이쪽 이란 쪽 이쪽에는 러시아도 그렇고 좀 상남자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나이가 말이야. 방공호에를 들어가면 그 겁쟁이 아이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갖고 그냥 자기 집에서 있다가 폭격 맞아 죽어. 왜? 아, 죽으면 신의 뜻이니까 나는 순교자니까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런 나라들 보니까 지금 문화적으로 한국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예비군 이란 스파이 혐의 받아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 복무했던 예루살렘 출신 26세 라즈 코헨 이란 요원에게 민감한 정보 넘겨준 혐의.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이게 뭘까?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에 관한 걸 뭘 넘겨줬을까? 혹시 이 영상 때문 아닌가? 여기 바로 아이언돔 포대 옆에서 막 영상 찍어서 올린 사람이 있었고 이거 뭐야 어마어마한데 이 위치 전문가가 이거 찾으면 금방 찾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아니야? 북극에서 작동하는 아이언돔의 놀라운 영상입니다. 촬영 각도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지만 로켓은 카메라에서 바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같아요. 여기 기리아 시모나에서 방공망이 가동 중입니다. 국경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므로 헤즈볼라의 공격일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 이거 이 두 영상을 비교하면 저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 찾은 것뿐이거든요. 여기가 기리아 시모나예요. 여기가 이렇게 레바논 경계선이잖아요. 여기가 레바논이고 이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작심하고 찾으면 며칠 걸리겠지만 찾겠지 뭐 굳이 그걸 찾을 필요는 없는데 아마 이 사건 때문일 것 같아요. 이란의 세질 미사일을 소개합니다. 뭐야 이게 세질 미사일이라고? 뭐 없잖아 영상이. 사람들은 이 미사일을 춤추는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7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강도 중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요격 미사일은 허공에 도달하고 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연료가 가득 채워진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 몇 분 만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위성으로는 발사 준비 과정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경고도 없고 발사 기회도 없습니다. 3월 15일 이 미사일은 처음으로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이게 그거라고 합니다. 세질. 네. 또 케이바르 세칸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뭐 무슨 뭐 내용 있는데 이런 거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갖고 무기 뭐 사양 같은 거는. 이란이 3월 19일에 발사한 미사일에 관하여 유나이티드 Until the Last American Soldier Leaves 마지막 미국 군인이 떠날 때까지 싸우겠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미군 전투헬기와 헬리콥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작전 개시에 뭐라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작전을 개시했다고? 미국은 약 3주간 상업선박 통행이 금지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작전을 강화하여 안 끝낼 모양인데? 미국 전쟁 계속할 모양인데? 브렌트유 뭐 어짜고 저짜고 통행을 해병대를 뭐 향하고 있고 2,000명 갖고 누구 코에 붙여? 예, 요거 그거 같아. 한 발 먼저 집어넣기 작전. 옛날에 세일즈맨 미국의 세일즈맨들이 가정 방문해갖고 물건 팔 때 똑똑 두들기면 문을 빠꼼 열고 누구세요 그러면요 발을 하나 싹 집어넣어갖고 문을 못 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물건 파는 그 전술이 있었거든요. 그거야. 그러니까 2,200명을 일단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막 사상자가 생기잖아. 그러면 조금만 더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한 뭐 몇천 명 보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늘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축차 투입하면 축차 감소만을 가져오지만 중요한 건 승리가 아니야. 얘네들 지금 축차 병력이 축차적으로 감소되더라도 이 전쟁을 길게 하려는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 지금 하는 행동이 전쟁을 지금 빨리 끝내려는 행동이 아니고 조금씩 병력을 갈아 넣으면서 전쟁의 규모를 키우면서 전쟁의 기간을 늘리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전쟁이 점점 미국 상륙함 USS 트리폴리가 5, 7일 내로 페르시아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함정은 항공기 편대와 2,000명 이상의 해병대원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제한적인 지상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조그만 거 일단 보내는 거야. 그리고 사상자가 생기고 안 되면 조금 더 보내고 그러면서 전쟁 규모를 조금씩 키우는 거지. 그러면서 전쟁을 오래 길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 지금 우크라이나 작전이 뭐예요? 바이든이 빨대 꼽은 전쟁 아니에요. 이 전쟁을 왜 끝내고 싶어 해요?
이 전쟁을 계속 해봤자 미국인의 세금으로 우크라이나에 퍼부으면 그 일부가 리베이트로 바이든 주머니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닫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전쟁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이건 트럼프의 전쟁이 또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미국인의 세금이 일로 들어가고 여기서 모종의 리베이트 라인을 통해서 트럼프에게로 주머니로 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증거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트럼프 입장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닫고 이거를 이제 열어서 이 전쟁이 오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면 오래 빨대를 꼽잖아. 돈이 오래 나온다고. 그 원천은 뭐야? 미국인의 세금. 자, 미국의 세금으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이 길게 오래 갈수록 빨대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빨대로 계속 쪽쪽 빨고 이거는 바이든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빨리 끝내버리고 이걸로 바꾸자.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승리, 이 전쟁의 목적을 승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념을 바꾸자고요. 승리가 아니고 전쟁의 목적이 승리가 아니고 수익 산업일 때 벌어질 수 있는 패턴을 우크라이나전과 지금 시작된 중동 전쟁에서 저는 월남전 때부터 저는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월남전 이후에 벌어졌던 거의 모든 전쟁 패턴이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러시아 항공우주군 항공기가 교량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꼭 매일 보는 거 아니야. 뭐가 있어? 뭐 색다른 게 없잖아. 이거 아파트 파보 꽈개는 거 이런 거 또 나왔어. 이거 식상하잖아. 근데 또 러시아 측 헬기가 우크라이나 FPV 드론에 공격을 당해서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런 좀 있어요. 이거 좀 이런 작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러시아 이런 거 있잖아요. 헬기로 무유도 로켓 이렇게 쏘는 거 하다가 이제 매복에 걸렸어. 요걸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우크라이나 측 요거 터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측 FPV 드론이 요거 기다리고 있다가 노리고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장면의 직전 장면, 충돌하기 직전 장면. 우리는 젤렌스키가 살아있어야 한다. 러시아 국회의원 안드레이 까르타폴로프는 키예프 정권의 수장이 자국민과 러시아에 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하고도 악연이 있어요. 트럼프하고 비밀 전화를 했는데 그걸 젤렌스키가 누출을 해갖고 탄핵까지 국회 탄핵까지 표결까지 갔었던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 그래서 젤렌스키도 싫어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살려서 걔 재판해야 되겠어.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 전쟁이 지금 열렸잖아.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러시아 가스를 미리 사서 지금 창고에 쟁여놔야 올겨울로 날 수 있는데 너 젤렌스키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러시아 가스를 지금 살 수는 있는데 석유도 사야 되고 지금 좀 관계 정상화라는데 지금 방해가 되고 있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는 건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트럼프는 빨리 닫고 싶어 하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수단을 다 해봐도 정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냥 여기 전쟁 터트려버리고 저 석유 부족하면 지들이 알아서 항복하겠지. 알아서 젤렌스키 말리겠지. 지금 이런 거일 수도 있죠.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인 벼체슬라프 볼로디는 러시아 시민이 외국 법원에서 체포되거나 형사 또는 기타 법적 조치를 받을 경우 러시아군이 개입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가두마 국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러시아 시민이 붙잡히면은 러시아군이 파병돼 갖고 그 나라 때려 두드려 잡고 감옥에서 빼올 수 있다. 젤렌스키의 바닐라 ISIS가 에너지 위기 속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를 흑해 에너지 그 라인 공격하다가 막혔대요. 방어를 했는데 얘네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 이 극단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념에 이렇게 매몰된 애들, 현실을 도외시하고 일종의 종교적, 순교자적인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교자의 특성이거든요. 그건 종교 활동을 할 땐 좋아. 근데 현실 정치에서는 안 좋지. 왜냐하면은 이 현실적으로 그게 하면 안 되는 걸 자꾸 하니까. 그러면 자살 행위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고 싶은 거야. 불행한 사람들이라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재촉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라인에는 러시아의 이권만 걸린 게 아니라 이 주변 각국의 모든 이권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럼 전 세계가 이거 건드린 애들을 가만히 안 둘 거라고. 그래도 관계없다야. 왜? 난 죽고 싶어. 나는 죽고 싶은데 순교를 하고 싶으니까 좀 죽여줘. 이런 심정이거든.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비현실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 지금 절망에 빠진 것 같아, 우크라이나는. 이란과의 전쟁은 러시아에 최대 2,50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슈피겔지가 보도했다. 러시아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러시아는 2023년 이후 최대 주간 원유 수입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해상 원유 수송량은 어쩌고. 그래서 하여튼 잘 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동맹국들보다 부친을 더 신뢰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슈피겔에 따르면 중동 정쟁이 9월까지 계속될 경우 러시아는 최대 2,5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레바논에 대해 언급. 그는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수년간 레바논을 점령했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기대했던 결과가 뭔데? 전쟁을 오래 하고 재판을 안 받는 거야, 네탄야후. 그게 기대했던 결과야.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네탄야후와 트럼프는 이익이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트럼프는 전쟁을 오래 하고 바이든의 전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문을 닫고 자신의 전쟁인 중동 전쟁을 오래 하고 길질 끌어서 빨대를 오래 하는 그게 이익이고, 네탄야후는 전쟁을 오래 하면 어떻게 재판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네탄야후는 이익이 서로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니까요. 백악관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NN 국방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전쟁 길게 끌고 싶은데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음. 이건 이란하고 이스라엘 탓이 우리는 순진하게 당한 거임.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트럼프 걸프 국가들에게 추가 자금 같이 전쟁을 계속하고 싶으면 5조 달러, 그만하고 싶으면 2조 5천억 달러. 야, 어느 쪽으로 해도 그냥 트럼프는 돈을 버는데?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예? 전쟁하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서든 그냥. 트럼프,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유럽, 한국, 일본, 중국이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돈 내라는 거지. 처음에 파병하라고 한 다음에 파병 못하겠어? 그럼 돈이라도 내. 이러겠죠.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걸프 국가들한테도 돈 삥 뜯는데 얘네들한테 먼저 이제 야, 파병해. 파병 안 돼? 그럼 돈이라도 내. 그러겠지. 그러면 계속 빨대 빠는 거예요. 쪽쪽.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유가 시장의 모든 예측 모델을 뒤엎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유가는 확실히 더 상승할 것입니다. 보세요. 이걸로 누군가 이익을 얻었겠죠. 예? 내부에서 정보를 미리 알았던 사람들, 예? 트럼프 아들, 막내 아들 같은 경우 미리 샀대잖아. 예? 그래갖고 막 올라갔고 막 장난 아니잖아. 뚱뚱한 오렌지색 악당의 아들 베런 트럼프는 이란 공격 직전에 원유를 사들여 1,4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당국자들은 이란과의 전쟁과 그로 인해 에너지 공급 차질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유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기에 고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좋지 않아 보인다. 공급 차질이 4월 말까지 지속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80달러를 넘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고 유럽 국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거라도 살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우리 너네한테 안 팔 거임. 가스 더 돈 많이 준다는 데도 많아. 이러니까는 야, 젤렌스키, 야, 좀 너 그만하면 안 되겠니? 우리가 지금 급해.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위안화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 획득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항공모함에 이제 물자 보급하는 헬기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항공모함에 보낼 물자인 것 같아요. 헬기가 가서 이 위에 이렇게 떠 있으면은 여기서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서 있다가 헬기 요 가운데에다가 뭘 콕 찔러 넣는 것 같아요. 예, 콕 찔러 넣으면은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저 밑에 있는 박스 그물에 이렇게 담긴 거 있잖아요. 세 개가 동시에 이렇게 올라와요. 예, 그렇게 해갖고 항공모함으로 또 가는 거예요. 저쪽 같이 옆에 있어요, 항공모함이. 저는 이 막대기를 어떻게 할지, 근데 막대기 그냥 채로 그냥 버리네? 그런 거구나. 이 사람 앱스타인으로 오해받았던 사람인데, 나 앱스타인 아님? 이렇게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알락사 모스크를 또 폐쇄해서 못 들어가게 해갖고 막 시위나고 난리 났답니다. 알락사 모스크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야? 여기.
요건데요. 요게 아니고 요거예요. 정확히는 알락사 모스크.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거. 그래갖고 이제 이슬람이 여기를 자기네 성전을 지어갖고 이스라엘은 요거 헐고 다시 하고 싶은데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좀 슬슬 군불 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하고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야금야금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알락사 모스크에서 뭔가 뭐 파편이 떨어지고 뭐 미사일 파편이 떨어져 그런 것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가 저기 격추했는데 이란 미사일이 날라오다가 알락사 모스크에 떨어져서 알락사 모스크가 파괴됐다 뭐 이런 시나리오 가능하잖아요. 그죠? 채널 14에 따르면 이 미사일 파편이 예루살렘 구시가지 유대인 지구 즉 성묘사원 알락사 모스크 서쪽 벽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아니면 자기네가 뭔가 이거 봐 이게 파편이야? 자기네가 미사일 같은 거 떨어뜨리고 이거 파편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서 조금씩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무심하게 거기 파편이 떨어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쯤 거대한 게 떨어져 버리는 거지. 완전 파괴되는 거. 네, 조 켄트 미국의 대테러 그 본부장이었는데 그 사람 사임한 사람 이번 전쟁 찬성 안 한다는 사람이 인정해 줬습니다. 알카에다와 ISIS는 미국의 대리 세력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돈 주고 월급 줘서 부리는 세력이다.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 저는 출처 딱 밝히고 ISIS와 알카에다는 미국 꼬붕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양심상 젊은 남녀를 해외 전쟁터로 보내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이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미국 대테러국장. 근데 내가 트럼프라면은 양심상 젊은 남녀를 해외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데? 그 사람들 바이든 때 불법 체류자들 미군에 가면은 그 신분 미국 시민권들입니다. 지난번에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프간 전쟁인가 어디에? 그래갖고 이제 시민권 준다고 그래갖고 군대에 모집해서 시민권 받기 전에 죽여버리면 그만이잖아. 어차피 걔네들은 민주당 투표하는 애들이니까. 나는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트럼프라면 할 것 같은데. 이드알 비트르 명절에 이스라엘 점령군은 알락사 모스크바에 기도하려고 하려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명 가고 있잖아요. 해병대 4,000명? 또 여기 또 4,000명이라고 삼척의 함정에 4,000명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전 첫 해에 900명 갔어요. 야금야금 늘어나요. 매년. 예? 그러니까 베트남전 몇 년 한 거야. 지금 60년에 시작해서 73년에 끝냈으니까 13년간 전쟁을 했잖아. 이게 모델이야. 그 이후 모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의 모델이에요. 베트남전이. 그러니까 처음에 한 2,000명, 3,000명, 4,000명 보내고 야금야금 계속 보내면서 병력이 축차 감소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전쟁만 오래 하면은 전쟁 관련 기업들 돈 벌고 그걸로 리베이트 쳐받아 먹는 정치인 놈들 돈 벌고 좋은 거지 뭐 다. 그리고 이 죽여야 될 놈들은 사회에 불만 많은 가난한 집 애들. 그리고 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와갖고 미국 시민권 많이 빨리 준다니까 혹해갖고 사탕 발림에 속아갖고 온 애들 여기서 다 죽여버리고 그런 거지. 어차피 우리 안 찍을 놈들인데 나는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을 또 사랑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니까 김진팔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상을 하지는 않으시겠죠.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에서 협상 가능한 사람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자랑했다. 그거 보세요. 지금 하는 행동이 협상이 가능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면 이제 강경파만 남게 되는데 이란에 걔네들이 협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비타협적으로 끝까지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길어지겠습니까? 짧아지겠습니까? 트럼프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암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차기 지도자들도 모두 사라졌고 그 다음 지도자들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곳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화할 상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좋아합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우리 화해하자 그래도 아무도 지도자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또 좋아하는데 그럼 전쟁이 길어지는데 전쟁이 길어지는 상황을 좋아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이란에서 몇 주간 더 작전을 더 수행하면 미국은 이라크 침공 1년치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또 비용 추가 그 예산 그것도 해놨죠. 추가 예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산안으로 분배받아서 또 돈 리베이트 띵가 먹는 정치자금 정식으로 미국은 합법적이잖아요. 기업한테 정치자금 받는 거. 그래갖고 그 돈으로 이제 돈 받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블랙워터 같은 블랙락 같은 거 우크라이나에서 손해 봤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이렇게 질질 끌게 됐냐면 트럼프가 블랙워터가 이런 데다 투자를 해놓은 게 지금 손해를 보니까 최대한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측면도 있거든요. 질질 끌면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여기는 젤렌스키 때문에 글렀고 블랙워터란다 자꾸. 블랙락이 그런 투자 기업들이 이쪽에서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 미리 정보를 흘려서 유가 올라갈 만한 정보를 흘려서 미리 사놔. 그러면 여기 전쟁 터지면 유가가 오르니까 이쪽에서 저 손해 본 거 이쪽에서 벌충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쪽이 그냥 러시아한테 그냥 네 맘대로 해. 그러고 이쪽에서 전쟁을 해서 블랙락 같은 그런 기업들이 여기서 손해본 걸 이쪽에서 벌충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돈 문제잖아요. 여기 손해본 거 어쩔 수 없고 내가 여기서 벌충할 수 있도록 미리 내부 정보를 줄게. 기름 미리 사나? 겁나 오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스콧 페리 하원 의원이 국방부에 2천억 달러 규모 이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내놓은 천재적인 전략적 방안은 바로 이란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란이 지면 전쟁 배상금 달라고 해서 그걸로 메꾸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인의 세금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핑계가 되잖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전쟁을 한 10년 후에 끝날 거니까 그때까지 내가 상원의원 하겠음? 이런 거 아닐까? 하원의원이군요.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후퇴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카이뉴스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게시물에 스카이뉴스는 영국인데 얘네들은 좀 이 정보 분석력이 없는 것 같아요. 후퇴를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거지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 겉으로 이제 착한 척 하고 싶은 거야. 욕먹지 않기 위해서. CBS 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란에 미 지상군을 배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상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000명 갖고 4,000명이라든가 하여튼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하여튼 몇천 명 갖고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축차 투입에 대한 축차 감소하지 않겠어요. 이미 미군이 죽었기 때문에 자존심도 있고 이건 안 되겠다. 병력을 조금만 더 두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또 주면 또 주고 그러면 아닙니다. 이번에는 더 할 수 있으면 그러면서 13년 끄는 거지. 월남전처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호르무즈에 1%밖에 기름이 안 들어와. 자체 해결이 되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호르무즈에서 전쟁하면 미국은 피해가 없고 미국 외에 그 호르무즈 전쟁 때문에 피해보는 나라들이 돈을 내야지. 이런 거죠. 트럼프가 이해한 이란의 중동 전략. 이란은 중동을 장악하려 하는데 만약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핵무기 이란이 없는 줄 알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뒤가 달라. 임박한 핵위협 때문에 공격했다고 해놓고 또 지금은 핵무기 없다 그러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작전이 뭐냐면 자신의 의도를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순된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전쟁이 실제로 이끌어가는 걸 보면 병력을 파병하고 예산안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실제 행동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앞뒤가 다르고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 하는 행동은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상 미국 석유 회사들과 러시아는 이란 전쟁으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은 매출 증가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러시아는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에 더 많은 석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 상승 속에서 굿모닝 브리튼의 조너선 스웨인이 한 말입니다. 그죠? 미국 기업들도 이익을 보고 있고 손해나는 건 그쪽 우리 석유 안 쓰기 때문에 손해 없고 그리고 러시아에게 힘을 실어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혼내주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유럽 그 나토 애들 나치 애들 트럼프랑 사이 안 맞는 애들 걔네들도 덩달아서 혼나고 있고 이거 오래 가면 좋은 건데 석유 시장은 모든 예측 모델을 무산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자 정보가 언제나 최고인 이유이며 그 어떤 것도 내부자 정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전쟁 나기 전에 석유를 사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 떠오릅니다. 뚱뚱한 오렌지색 악당의 아들 베런 트럼프는 이란 공격 직전에 원유를 사들여 1,4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